적군의 군사 체계를 꿰뚫으면 약점이 드러나고 승리는 불가피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쌓아 올린 모멘텀은 러시아의 전략부터 모스크바가 보유한 군사 장비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판을 완전히 뒤엎으려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최대 군사 시스템을 해독했을 뿐 아니라 푸틴의 모든 적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막힌 한 수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게 러시아 전체 무기고의 열쇠를 넘겨주었습니다.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무기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4년 넘게 공격해온 바로 그 나라를 향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트로피랩. 트로피랩은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가 맞선 러시아 무기에 대한 심층 기술 데이터를 담은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X 게시물에서 이 새 데이터베이스 출범 소식을 전하며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트로피랩을 출범시켰습니다. 전 세계 파트너들에게 노획한 러시아 무기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전장에서 노획한 모든 미사일, 드론, 차량이 이제 자유세계를 위한 지식의 원천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엄청난 일인데 저희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에 따르면 동맹국들은 단순히 기술 사양이 담긴 몇몇 파일에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직접 회수한 무기 자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안 플랫폼을 통해 동맹국 정부, 연구소, 방위기술 제조업체들은 심층 기술 데이터, 보고서, 취합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테스트를 위해 실제 장비를 요청할 수 있어 대응책 개발 주기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페도로프는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단순한 사실을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십 종의 러시아 무기의 작동 원리를 파악해 푸틴보다 앞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모든 정보를 더 많은 자금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실제 전쟁터에서 일하지 않는 동맹국들과 공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 무기 체계의 모든 결함을 더욱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상호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공개하면 동맹국들은 그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더 발전시키고 러시아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익을 얻게 됩니다. 푸틴은 격노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시 한번 러시아 대통령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꺼내들었고 푸틴은 전 세계에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될 비밀들이 러시아의 적들 손에 들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상처에 소금을 뿌릴 수 있게 된 점도 푸틴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트로피랩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지상 공격과 공습을 계속 명령할수록 우크라이나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공격이 끝나면 결국 잔해만 남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회수에 연구하며 러시아 무기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전략이 결국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드론과 미사일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지상작전이 흔들리자 두 무기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프랑스 24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8,150대의 공격 드론을 발사했는데 이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여기에 211발의 미사일과 수천 발의 유도폭탄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무기들은 잔해를 남깁니다. 포탄, 탄피, 칩 등은 모두 러시아가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해당 무기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잔해가 기술의 밝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모두 분해될 때 엄청난 비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솔직히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이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무기를 분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특별 군사작전 중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혁신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에서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의 과학과 공학이 구소련의 연구개발 역량 중 13, 15%를 차지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은 9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의 개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현재 사용하는 무기에 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밝은 사람들을 공격하면 결국 들통나게 됩니다. 트로피랩은 러시아가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군사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계획을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5월 28일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 내각이 러시아 군사장비 취급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을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노획한 러시아 장비를 어떻게 이전할지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 무기들에서 얻은 정보를 우크라이나의 방어력 개발과 국제 협력 강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페도로프는 전리품을 언급했지만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가 노획하거나 버려진 러시아 장비를 방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트로피랩으로 우크라이나는 더 큰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적들은 우크라이나가 오랜 투쟁 끝에 모은 방대한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정보는 서방 국가와 방위산업체가 러시아의 위험한 자산을 무력화할 무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토와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큰일입니다. 곧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트로피랩이 어떻게 운영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페도로프가 일부 기본 내용을 설명했고 트로피 연구소는 러시아 무기 공동 저장소로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거의 모든 무기를 포함합니다. 즉 미사일, 드론, 버려진 차량,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사용하고 남겨둔 다양한 시스템들이 모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접근하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접근 권한을 얻으면 그 사용자는 기술 문서를 다운로드하고 연구 및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무기 샘플을 직접 연구를 위해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수치도 있습니다. 트로피랩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버전에는 115개 이상의 샘플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 모든 샘플은 전장에서 포획된 후 우크라이나 시설로 옮겨져 연구에 사용된 것들입니다. 이 샘플들은 79개의 장비 카테고리와 하위 카테고리로 나뉜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후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무기에서 사용된 특정 부품과 자재를 강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무기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데 사용된 특정 부품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실험실, 과학기관, 그리고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제공한 225개 이상의 완성된 연구 자료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연구 기반을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장거리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모든 정보를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로 공개될 무기들을 알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적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원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디펜스 뉴스가 트로피랩에 대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노획된 115개의 샘플 중에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과 러시아의 T-90M 주력전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러시아 최고 무기 중 일부입니다. 이제 푸틴의 적들은 이 무기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또는 직접 이 샘플들에 접근해서 자신들의 연구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인증된 파트너는 물리적 테스트용 샘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테스트 내용은 파트너의 요구에 따라 다릅니다. 비파괴 검사가 가장 일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로피랩은 파트너들이 분해하거나 심지어 완전 파괴 시험을 할 수 있는 샘플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후자의 경우 러시아의 무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책이나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려는 사람들에게 특히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관해서는 현재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자신의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트로피랩 웹사이트에 등록 페이지가 있어 누구나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식엔 외국 정부 기관과 방위 산업체만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이해 충돌이 없음을 보장하고 심사 과정을 돕기 위해 여러 서류와 서명된 편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당신도 걸러질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마련한 절차를 우회하려는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무기에 대해 아는 정보를 알 수 없으며 푸틴이 우크라이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바탕으로 무기를 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트로피랩의 운영 방식을 알았으니 왜 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답을 보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이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을 눌러서 저희의 1일 영상을 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트로피랩의 등장은 우크라이나의 큰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등 동맹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페도로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모든 무기고를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무기들을 포획할 때마다 체계적으로 분해해서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토와 회원국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했고 더 지원하려고 노력 중이며 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나토 의회연맹 사무총장인 베네데타 베르티는 6월 17일에 그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받는 군사 지원의 99%가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온다는 점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직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7월 7일부터 8일까지 앙카라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로피랩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동맹에 보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국들 간의 관계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러시아에 맞서 이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트로피랩은 이보다 더 좋은 시기에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말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뷰터는 러시아가 동맹국들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러시아가 5년 이내 나토 국가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나토가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해 필요한 방어 태세를 갖추기 위해 2030년 말 혹은 그 이전까지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시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부는 뉘터가 제시한 시한보다 더 촉박하다고 말합니다.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독일 전문가들이 2029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캐나다 CBC는 여러 나토 회원국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이 뒷받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유럽과 발트 지역 국경에 최대 11만 5천 명의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어 나토의 동부와 북부 측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에서 핵무기 절차를 시험 중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계획대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깊은 공격성의 소렁에 빠져들고 있으며 나토가 명백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토는 나토의 무기와 전술에 관한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트로피랩이 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보물창고는 나토 회원국들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러시아 무기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는 나토에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에도 자국의 혁신가들이 러시아 대응 개념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푸틴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공격은 지상이든 공중이든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전리품을 확보하고 나토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할 기회를 줍니다. 이 정보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푸틴이 자신의 침공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트로피랩 시작 이후 매일 러시아의 최대 비밀들이 절대 봐선 안 될 이들에게 더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만이 러시아를 나토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해온 지도자에게는 굴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트로피랩은 우크라이나가 한동안 해온 일의 또 다른 예일 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동안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얻은 모든 전장 경험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그 어느 때보다도 파트너들에게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전수 가능한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트로피랩이 우크라이나 지식 공유의 정점일 수 있지만 이는 유일한 예가 아닙니다. 2026년 한 해에만 우크라이나는 50만 시간 넘는 자국 드론 영상을 제공했고 이 영상들이 더 많은 드론의 인공지능 시스템 훈련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전선 영상들은 러시아 무기를 어떻게 타격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러시아가 사용하는 전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AI 훈련에서 이런 영상은 자율 시스템이 목표물을 식별하고 인간 개입 없이 공격할 수 있게 합니다. 우크라이나 영상이 특별히 가치 있는 이유는 실제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피터 칸트 이네이블드 인텔리전스 CEO는 이 영상으로는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할 수 없는 온갖 기상 조건과 지형,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회사는 이 방대한 영상을 실제 업무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 모든 지식은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전투를 통해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나 가정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걸프 지역에서 경험을 전수 가능한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에피퓨리 작전을 시작한 후 이란을 둘러싼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샤이드 드론과 미사일로부터 정기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무기들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전문섬이 과거에는 우크라이나와 방위 협력을 하지 않았던 국가들에게도 갑자기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0명 넘는 드론 전문가를 걸프 지역에 파견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게 이란 드론 위협 대응법을 시연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 우크라이나는 앞서 언급한 두 나라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걸프 3개국과 10년간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트로피랩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이 나라들과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모든 무기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둔 세계적 연구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직면합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이 정보는 비밀로 남았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 중 하나이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아무도 이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무능함은 이미 4년이 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사용하는 무기들마저도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공유 가능한 정보가 추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또 함정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가 계속 싸울수록 더 많은 정보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고 동맹과의 관계도 강화됩니다. 트로피렘은 이제 푸틴이 만든 재앙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방위 산업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는 주로 수혜자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지원을 받고 있지만 6월 18일 람슈타인 포맷 회의에서 여러 나토 국가들이 40억 달러를 약속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드론 외교가 걸프 지역과의 협정 체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트로피랩이 우크라이나가 정보를 제공하고 동맹국들이 무기를 만드는 더 많은 파트너십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로피랩 동맹국들이 러시아 무기를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해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동맹국이 제시하고 우크라이나가 만들어 전장에서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파트너들의 공생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인 관계였지만 이제는 매우 분명한 상호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지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크라이나 영향력이 커지며 푸틴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지지했던 지도자들이 축출되면서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주요 동맹국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과거 러시아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은 나토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켰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두려워하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기가 드러나고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면서 푸틴은 분열 시도가 오히려 더 큰 단결을 가져왔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푸틴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나토가 러시아 무기고에 열쇠를 쥐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최근 굴욕이 곧 시작될 참입니다. 트로피렘은 러시아 군대의 실패를 폭로하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른 폭로물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무기로 망신당하는 것에 익숙할 법도 합니다. 결국 러시아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초라해서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에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SU-57은 과장만 있고 실질적 성과가 없으며 그 이유는 저희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의 최신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는 더 밀리터리 쇼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